올리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우석 가모니부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저번에 사여의족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네 가지 정진 플러스 네 가지 산매 얘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정진은 마음의 해로운 요소를 없애고 유익한 요소들은 키운다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해로운 요소가 있으면 없애려고 노력하고 없애고,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요소들은 미래에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있는 유익한 요소는 더욱 키우고, 아직 나에게 없는 유익한 요소가 있다면 생기게끔 노력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거 키우고의 사정근 더하기 네 가지 산매죠. 그 네 가지 산매를 얘기했었습니다. 열이 산매, 정진 산매, 마음 산매, 성찰 산매. 여적 산매를 쭉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 산매들이 중생의 근기 따라서 부처님께서 설해 주셨다 라는 측면을 하나 얘기 드렸고, 또 다른 것은 지금 산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 설명한 게. 또 다른 하나는 다 같은 산매인데 산매의 여러 측면들이다예요. 여러 측면들. 그러니까 산매를 어떤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전에 6가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없는 산매, 공한 산매, 아니미따, 비표상 산매, 원함 없는 산매 라는 측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측면은 뭐냐면 맨 처음에 그 세 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그 다음에 지속적 관찰만 있는, 둘 다 없는이라는 그 세 가지의 측면은 산매를 시작하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라는 게 누구도 처음에 일으킨 생각과 수행 주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있어야만 산매가 되는 거지, 그거 없이는 산매가 안 된다라는, 어떠한 산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개는 공안산매, 비표상, 원함 없는 산매는 방법론이 아니고 결국은 앞서서의 그 세 가지 방법론을 쓰게 되면 어떠한 산매든지 공해질 거다. 점점 더. 그리고 어떠한 산매든지 비표상이 될 거다. 산매가 경지가 높을수록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산매든지 경지가 더 높아지면 원함이 없어질 거다. 원한이 아닙니다. 원함, 원팅? 그런 게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산매가 더 될수록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걸 보여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고, 아까 사여의족의 열이, 정진, 마음, 성찰은 또 다른 측면이에요. 산매 열이 갖고 해야 되지 열이 없이 해갖고 될 사람 있나요?
방일하지 말고 열의를 해라고. 삼매가 조금 되면 삼매가 뭔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정진을 해라. 정신없이 삼매가 정진없이 점점 레벨이 높아질, 경지가 높아질 리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이해가 되는데, 마음 삼매, 성찰 삼매는 그 다음에 삼매의 어떤 성질이에요. 처음에 마음 삼매가 되고 그거보다 더 높은 경지에서는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다. 물론 마음 삼매가 되면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납니다. 저절로. 그런데 마음 삼매 때문에 더 성찰 삼매를 위해 둔 건 저절로 드러나지만, 그렇게 갖고는 반야가 전면으로 100% 외음경에 나오듯이 반야 100% 구경, 그게 해탈인데, 거기까지 되려면 뭐니까 마음 삼매가 된 다음에는 반야 위주로 삼매를 한다. 그 측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칠각지 내지는 팔정도로 가면 칠각지 볼까요? 칠각지, 사띠, 불법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정진, 정진은 이제 아까 다 있었죠. 정진 없이는 안 되니까 시열, 시열 삼매, 그 다음에 경한, 고요하고 행복한 삼매, 그리고는 이제 칠각지에서는 삼매, 애욕이 없는, 그 다음에 그 평정삼매인가? 칠각지 애욕이 없는이 나오나? 하여튼 평정삼매예요. 그게 8정도로 가서 얘기 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하겠구나. 8가지 삼매로 설명하실 때에 초선, 이선, 칠각지와 같은데, 초선, 이선은 시열 삼매, 삼선은 고요하고 행복하다, 사띠와 정념 정지가 있다.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가 삼선이고, 사선은 행복을 버렸기 때문에 사띠가 청정한,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할까요? 지금 해야 되나? 사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사띠가 청정한 평정 상태예요. 그리고 공무변처 5선, 6선, 7선, 8선 나가는데, 여기에 측면은 뭐냐면 초선과 이선은 시열이 있다. 삼매 그러한 측면이에요. 여적 안 나왔던 측면이죠. 또 다른 좀 더 구체적으로 측면인데, 아까는 방법론도 있었고 삼매에, 그 다음에 삼매가 됐을 때 경지가 되면 공해지고 비표상되고 이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는 삼매에 사여의 쪽에는 마음 삼매가 되면 성찰 삼매를 그 다음에 해라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한 데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아까랑 다른 게 삼매의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희열, 아까 여적 희열 이런 거 안 나왔죠. 삼매가 되면 삼매가 되면 안 돼 본 사람은 궁금할 거 아니야. 결과가 뭐지? 물론 아까 공해지는 이런 것도 상태들이에요. 삼매 상태들. 그런데 초선, 이선은 시열이 있다. 그리고 삼선의 결과는 뭐지? 하고 궁금하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궁금하죠. 결과는, 근데 원인부터 나왔어. 원인은 뭐냐면 이선이 시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이선이 없어져야만 삼선이 된다 이거예요. 원인 나왔고, 결과는 삼선은 정념 정지가 있다. 바른 사띠가 확립되어져 있고, 바른 쌈바잖아. 흔히 우리가 바른 알미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있는데, 결과는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성자급이라고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사선은 가면은 원인은 다 앞에 거 없어지고 해요. 그러니까 원인은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초선은 먼저 원인부터 얘기하고 할까요?
초선보다 밑에 세계가 욕계지요. 예? 삼매보다 밑에 우리 중생세계. 욕계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이 있지요. 예? 있어요. 그게 없어져야 초선이 된다. 그걸 없어지는 걸 원인으로 초선이 된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그리고 실제로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실제로 노력하다가 욕망과 그게 없어지면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결과는 희열과 행복. 이선은 초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없고, 초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없기 때문에, 원인부터 얘기하죠. 삼선은 이선에 좀 전까지 있었던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이선의 결과인 희열과 행복이 빗발해서 삼선이 됐고, 사선은 삼선의 결과물인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해 하던 그 결과, 삼선의 결과인 행복도 버리고, 그 행복을 버리고, 그래서 괴로움을 버리고, 원인은 그렇게 해서 결과는 사띠가 청정한 제4선. 5선은 그 4선을 버리고가 청정한 사띠를 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더 청정해지니까. 4선을 버리고가 뭐냐면, 물질을 초월하여, 상을 초월하여인가? 모든 상을 초월하여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고 무한한 공이라고 하는 공무변처. 그러니까 4선까지는 지수화풍, 루빠의 세계죠. 루피노. 그거를 초월하여, 물질의 산야를 초월하여 공이 됐다라는 거니까 4선이 다 초월해버렸다 이 소리예요. 6선은 공무변초, 5선을 완전히 초월하여. 아까 그 4선 전까지는 뭘 버렸기 때문에, 빗발했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이랬는데 5선부터는 초월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미는 같죠. 버려라, 버렸다랑 아까. 그러나 5선부터는 용어가 조금 절묘하죠. 초월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려는 얘기는 원인은 전부 다 국민학교 6학년을 버려서 이게 원인이고, 결과는 중학생이 되었다. 중학교를 버려서 이게 원인이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결과, 고등학교를 버려서 원인, 대학생이 되었다. 결과, 대학생을 버려서 졸업을 했다. 뭐 졸업이 해탈이라고 한다면 해탈했다. 결과. 계속 그거잖아요. 거기서 버린다는 측면은 윗바사나, 더 높은 걸 획득했다라는 건 사마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자, 돌아와서 여기에 산매들은 지금 원인과 결과가 나와요. 예? 아까 다른 산매에서는 결과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초선, 이선의 결과는 희열이다라고 나왔죠. 그런데 초선의 결과는 거친 희열이에요.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 희열 그러셨어요. 죽을 만큼 좋은 병이라고 그러셨어요. 정확히는. 죽을 만큼 좋은 결과인데 더 높은 경지에 비해서는 병 걸린 거다 이 얘기니까. 이선의 희열은 초선의 거친 거보다 한번 희열, 이선도 희열이에요. 삼선은 더 높은 건 희열이 없어. 그러면 추론이 되죠. 이선은 초선보다 거칠겠어요? 더 미세하겠어요? 희열이. 삼선에서는 없어졌으니까. 미세하겠죠.
아리아리한 거예요. 아리아리한데 초선보다 더 지복이지. 그리고 이 초선, 이선 등등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본론이 좀 너무 광대해지나? 이따가 얘기하죠. 시간 되면. 자, 결론만 얘기하죠. 이선의 희열은 더 결과가 미세해졌어요. 삼선은 그 희열이 없어졌죠. 없어졌을 때 결과가 뭔지 궁금하잖아. 삼선은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 게 결과물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정념 정지가 있다 하셨어요. 바른 사띠가 확립되어졌고 바른 쌈바자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선의 결과물은 뭐냐면 좀 전에 삼선에 바른 사띠가 확립되어졌고, 내 지금 수동태를 썼어요. 바른 사띠를 확립하고가 아니에요. 능동태가. 그건 낮은 경지예요. 그건 낮은 경지에서 사띠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삼선에서는 확립되어졌어. 사선에서는 그 확립되어졌던 사띠가 청정해졌어요. 그리고 자, 사선의 정형과 한번 보죠. 삼선의 그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기쁨과 슬픔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천칭, 저울, 평정,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띠가 청정한 제4선. 여기서 삼매에서 처음으로 저울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 저울이라고 그건 양쪽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게가. 초선, 2선, 3선, 3선까지는 무게가 똑같지 않았어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 나중에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도 더 높은 경지도 나오고 계속 평정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평정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기 때문에 둘 다 버렸으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래서 별 볼 일 없는이 아니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정말 최고의 평정의 지복이 있는, 사띠가 청정한, 사띠가 유리알이 돼버린 유리창, 안팎 없는 유리창이 돼버린 그 결과물이죠. 그래서 오선의 결과는 또 뭐냐면, 오선의 아까 원인은 물질을 초월하여, 물질의 산야를 초월하여 갖가지 부딪힘의 상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안팎의 부딪힘의 상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자타의 접촉의 상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나라는 거의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 또는 통론 강론 전체상 부분상, 나 밖의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의 부딪힘의 상들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 상들을 소멸하기 전에 사띠들이 전부 유리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팎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타가 부딪힘의 인식이 상들이 소멸하여져서, 그러니 나도 세상도 전부 사라지는 초월돼버린 공이 벌어진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고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도화지 위에 그림이 3개라고 비유했을 때에 도화지까지 간 게 4선, 흰색, 도화지 안에까지 통과해버린 게 도화지 더 안쪽에 공성, 공무변처.
그래, 무한한 공의 세계,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의 세계로 점점 무한하게 들어가는 거다. 내면으로 얘기한다면, 종종 자주 얘기했지만, 눈 뜨고죠? 눈 뜨고, 눈 감고가 아니라, 눈 뜨고 세상을 쳐다보면서, 사실은 쳐다보면서가 아니라 세상이 들어오면서지만, 여하간, 그렇게 눈 뜨고인데 기절한 것도 아닌데 세상이 초월돼 버렸다. 없어졌다. 나도. 그게 결과죠. 공이라는. 그리고 원인은 아까 부딪힘의 상들이 전부 소멸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육선은 오선을 완전히 초월하여 식이 가히 없는 식무변처에 머문다. 무소유처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는 세계라는 산매에 머무는 거고, 비상비비상은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 산매가 되는 거지요. 산매는 거기까지고 그 넘어가 상수멸, 해탈인 거죠. 상과 느낌이 완전히 멸했다. 5, 6, 7, 8 산매에는 1, 2, 3, 4보다는 좀 설명이 덜 하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원인은 그냥 너무 쉬워. 6선부터는 너무 쉬운 게 5선을 초월하여 6선이다. 그냥 이거잖아요. 막연하죠, 너무. 거기서부터 막연한 이유는 그 전까지의 산매는 우리가 노력 1, 2, 3, 4까지, 그 다음에 5까지도 설명이 5선도 많이 계시죠. 그래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노력해 볼 만한 산매고, 6선부터도 노력 안 한다는 아닌데 어떻게 전달을 해야 돼? 오해가 없을까요? 6선부터는 사실은 5선이 된 사람에 한해서 전달되는 얘기라고 볼까요? 그 공성이 돼보지 않았으면 너무 힘든 얘기들이다. 예, 돌아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측면이 산매의 결과물이 뭘까라는 거 볼 수 있죠. 아까 초선 2선은 희열이 있구나. 3선은 굉장히 뭔가 온마음으로 행복하구나. 4선은 그것도 버려갖고 더 평정하니 얼마나 지고스러울까. 응? 5선은 마음의 상태가 나온 게 아니라 아까 4선까지만 해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하는 마음의 상태가 나왔잖아요. 5선은 그냥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공이다. 마음의 상태를 굳이 뭐예요? 한다면 굳이 공이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이야 이런 게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공성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텅 빈 공인데 그게 얼마나 지고스럽겠냐는 거지. 지복. 그럼 6선은 더 공성일 텐데 무한한 식이 뭐냐는 거죠. 식이 가히 없이 벌어진다. 편재니까 그 공성이다라는 건 편재다라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전에 광대산매 4그루 나무 아래 땅 10그루 안에 광대산매 한국만큼 지구만큼 땅산매 점점 광대해집니까? 안 광대해집니까? 광대해지나요? 아님이 있다 비표상이라는 것 자체가 광대해지는 건데 광대해진다는 건 편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편재하는 건가요? 빛산매, 빛이라는 건 어디에든 있는 거죠. 그 빛이 있는 범주 아래에서.
어디에건 있다. 편재했다. 편재했으면 그만한 공간에서는 그만한 공간은 다 알고 다 본다. 그런가요? 그러니 광대산매는 그나마 땅산매에서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공은 땅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더 높은 거잖아. 공산매가. 그러니 더 편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더 편재. 더 편재하니까 더 식에 대해서 더 가히 없이 알고 본다. 편재한 만큼.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될 거잖아요. 편재 더 할수록. 그런 결과를 얘기하신 거고, 식에 그러나 바닥에 식도 더 들어가서 바닥에 닿으면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 식도? 식을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는 세계, 무소유초. 라고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식은 무소유초까지가 식의 세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식이 전부이면 무소유초에서 끝나야 될 세상은? 근데 비상비비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비상비비상은 식의 세계가 아니란 소리잖아. 식의 세계가 아닌 건 뭐죠? 물론 큰 의미에서는 내와상, 내벌상, 노비상, 내와산야, 나, 아산야, 산스크리트고 영어로는 똑같아요. never, 상, 산야, 노, 비상, 아닐비. 그러니까 의미하듯이 결코 상은 아니고 비상도 아닌 하고 상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성의 세계겠죠, 물론. 한 측면은.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그게 반야의 세계예요. 이 설명하려면 전체 세계가 상의 세계니까 그 내볼상 노비상에서 미세하게 상이 남았다는 거지. 미세하게. 꽃다빠따경 가면 사카 산야 나오잖아요. 스스로의 상, 고유의 상. 굉장히 높은 상이에요. 아비산야야. 해탈하기 직전에. 조금 남은 거죠. 고유의 상. 그분이 제일 높은, 이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상이단 말이지. 그게 소멸하면 해탈이잖아요. 그렇게 상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고, 반야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거의 반야 98%? 아직 100%는 안 된 97%? 비상비비상. 그런 결과물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5, 6, 7, 8은 인과 자세하게 그 과정 얘기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텐데 5, 6, 7, 8은 대신 다른 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아까 뽀따빠따라든지. 왜냐하면 5, 6, 7, 8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1, 2, 3, 4처럼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할 길이 잘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좀 이따가 저기 하고 돌아올게요. 앞서서 43가지 방법론이 나오는 게 깨닫는, 그게 전에는 중생의 근기 따라 삼매를 설하셨다. 이 한 측면을 얘기 드렸고, 오늘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삼매 자체의 여러 측면들을 보여주셨다. 43가지로. 전달됩니까? 여러 측면으로. 아까 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로 해야 되는 방법론으로도 보여주셨고, 삼매가 되면 공해지고 비표상 원엄 쪽으로 간다라는 상태로도 보여주셨고, 열이 정진으로 갔다면 마음 삼매가 됐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다. 반야 삼매로 가라. 성찰 삼매로. 이런 측면으로도 보여주셨고, 좀 전에 얘기한 삼매의 결과물이 뭘까요? 우리 궁금하니까 결과는 희열이야. 조선에서
삼선은 경화한, 고요하고 행복하고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데 정념과 바른 사띠와 바른 알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사선은 사띠 정정 우선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결과. 그리고 결과뿐이 아니라 단순히 결과는 우리가 가기 어렵죠. 원인을 먼저 알아야 인과 관계가 있어야 가니까 국민학교를 버려야 중학교다. 버려라 원인. 중학교다 결과. 아까 초선에 욕계를 버려라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야지만 원인. 결과 초선이라는 시열과 행복이 있게 된다. 과정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방법론. 초선에 다 나왔죠. 이선 초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없고 그게 사라져야 된다. 원인. 근데 과정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없어지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선. 이렇게 나오셔요. 그래서 설명이 오늘 대충 내가 드리려는 말씀은 끝났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전에 주로 얘기했던 건 43가지에서 나오는 삼매들은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 따라서 설하셨다. 이런 측면이 있죠. 어떤 중생은 사요이 족닦고 어떤 중생은 못 닦고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중생의 근기 따라서가 아닌 그 설하신 삼매가 다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똑같은데 여러 측면이다라는 거지. 이 두 개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린 또 궁금해져. 초선에 부처님께서 희열, 죽을 만큼 좋은 병, 희열, 죽을 만큼 좋은 희열이 뭐야? 그리고 우리는 또 궁금한 게 어디서 생기지, 그게? 머리끝에서 생기나? 손끝에서 생기나? 희열이 발끝에서 생기나? 우리 또 궁금하잖아요. 비유 다 해주시잖아요. 인도에 그 가루비누가 있대요. 가루비누. 가루비누에다가 그 이렇게 물을 적셔서 이렇게 반죽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덩어리 비누가 되겠죠. 그때 그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겠죠. 구석구석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다. 초선에. 이렇게 설명까지 주셨어요. 직유를. 그러면 궁금한 중생들은 다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 희열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있다 없다. 다 스며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궁금했던 걸 답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삼매 공부하다 보면 희열 들어오죠. 오는데 부분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부분적으로. 그러면 이게 희열일까?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딱 준해갖고 아니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와야 되는구나. 더 해야지. 부분적으로 오는 건 좀 뭐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선의 희열을 또 궁금할 거잖아. 초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다는데 이선은 그러면 구석구석 비누랑 뭐가 다르지? 희열이 되는데 좀 더 아리아리한 모양인데 뭘까? 궁금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비유하시잖아요. 지규를. 산에 그 깨끗한 호수가 있는데 위에서 비가 오지도 않아.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호수 한가운데 밑바닥에서 물이 샘솟듯이 올라온다. 깨끗한 물이요.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호수가 비가 와 생긴 것도 아니요, 계곡물이 내리는 것도 아니요, 그냥 안에서 그 밑에 그 호수 바닥에 뭐가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뭔가 샘솟는 거잖아. 예? 그렇게 희열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뭘까? 지규잖아요, 지규. 지금 몸 어디선가 희열이 샘솟고 있다는 거 아니야? 가슴. 그렇게 주시는 거고, 3선, 4선, 이렇게 3선은 안과 바퀴, 괴로운 접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행복하다. 비유는 또 연꽃으로, 물속에 있는 연꽃으로 비유하셨고, 청량한. 4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00포를 뒤집어 쓴 거와 같다. 문제는 4선에 100포를 뒤집어 쓴 게 지금 뭐가 뒤집어 쓰고 있나요? 사선에 우리가 흔히 그 마음은 하얘졌겠지? 깨끗해졌겠죠? 그런데 마음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지금 누가 그걸 100%로 뒤집어 쓰고 있나? 몸뚱아리가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 몸뚱아리가 뭐,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제 쭉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다 계신 겁니다. 네, 다 계셨고, 시간은 거의 좀 남은 것 같긴 해요. 아까 시간이 되면 하나 얘기해 볼까요? 했던 게, 비상, 비비상, 아까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설명들이 좀 필요한데, 전에 공안삼매, 아니미따 삼매, 원함없는 삼매는 삼매라고 이 쌍유따니까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교리문답의 경인가 에서는 담마딘나님 해탈한 비쿠니께서 속가의 남편의 질문에, 옛날 남편 출가하기 전에 이름을 까먹어서 그이에 대답을 할 때에 그 질문이 상수멸에서 나오면 어떤 접촉부터 있습니까? 라고 담마딘나 스님에게 물어보니까 담마딘나 비쿠니 스님이 대답하길,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공안 접촉, 아니미따 접촉, 원함없는 접촉이 먼저 생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대목들이 기억나는 사람이라면, 지금 쌍위따니까야의 세 가지 용어는 공안삼매, 아니미따 삼매, 원함없는 삼매인데, 담마딘나 스님은 공안 접촉, 아니미따 접촉, 원함없는 접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 단어는 같은데 뒤에가 삼매이냐 접촉이냐예요. 자, 쌍위따니까에서는 왜 삼매로 나오냐면 밑에서 위로 가는 경지이기 때문에 삼매로 나온 거고, 지금 담마딘나 스님은 상수멸은 궁극이에요. 궁극에서 다시 빠져나오면, 이 세계로 돌아오면 이런 얘기거든.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 쉽게 얘기하면 경지가 뭐부터, 아까 상수멸은 접촉이 없는 거니까
뭔 접촉부터 생깁니까? 하니까 아까 이쪽 산매들이 이 접촉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전달됐습니까? 밑에서 위로 갈 땐 높은 산매고 맨 위에서 떨어질 때는 접촉이야. 예? 이걸 먼저 이해한다면 내벌상 노비상의 그 상이다라는 게 뽀따빠따경 가면 싹가상, 고유의 상, 유일상, 그 싹가를 뒤져보면 빨리어사전에 유일한, 고유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문장의 뜻을 보면 되잖아요. 문장에도 거기에 이르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른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야 문장이. 누가? 싹가산야가. 예? 고유의 상이, 유일상이. 유일상이 벌써 구경에 이르른다 하면 문장만 봐도 벌써 이게 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체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거기서 미세의도만 소멸하면 해탈이다 했으니까 해탈 일보 직전이니까 어마어마하다 벌써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문장으로 봤을 때 고유의 상이라는 게 굉장히 멋진 거야? 훌륭한 거야? 아니에요? 고유의 상이? 굉장히 훌륭한 거잖아. 해탈 직전이니까. 예? 그런데 고유, 유일은 굉장히 훌륭한 단어인 거고 거기에 상이 붙었기 때문에 안 훌륭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상이 붙은 건 아직 해탈 일보 직전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전달됐어요? 그래? 그러면 해탈 일보 직전이니까 상이 붙었을 뿐이지 고유, 유일, 구경 엄청난 얘기잖아. 그러면 반야로 친다면 이게 반야 몇 프로일까? 100%는 아닌 거 알겠죠? 상이 붙었으니까 반야 99%, 반야 98%. 맞아요? 그렇게들 여겨져요? 문장의 뜻으로? 반야 97%. 혹시 고유의 상, 해탈 일보 직전인데 반야 1% 이러지는 않겠죠? 오케이. 그러면 아까 무소유처까지가 부처님께서 시계세계다 정의하셨죠? 부처님 정의야. 비상비비상은 시계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상은 있지만 반야 거의 뭐 97%, 98% 이렇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이제 이해가 쉬워져요. 비상비비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never상, 노비상이거든. 비상은 여기 안일비자라고 얘기했어요. 안일비의 그 산야. 결국은 상도 없애고 비상도 없애라야. 왜냐하면 상도 없애고 비상도 없애야 비상도 상이다 해요. 상 아닌 것도. 한글로 하면 비상이 상 아닌 거지만 로직으로 보면 상의 반대말이 비상이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상의 반대말이잖아. 그러면 반대가 있다라는 건 둘 다 부분이 아니에요. 둘 다 쪼가리 아니야. 둘 다 반쪽짜리잖아. 쪼가리들은 모두 상이에요. 스스로 전체가 아니잖아. 스스로 전체가 되려면 반대의 두 개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초월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상도 상이지만 상 아닌 것도 비상도 상이다. 선악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악의 반대말이 선이에요. 선은 착한 거야. 좋은 거예요. 악보다 훨씬 좋은 거야. 그러나 선이 있는 한은 언제나 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결국은 악에서 선으로 가갖고 지선이 된 다음에 선까지 초월해 버려야 돼. 악과 선을 초월해야 돼. 그 과정이에요. 상을 없애고 먼저 비상이 돼야 되고 비상도 초월해 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돌아와 비상비비상이, 그러니까 한자의 비상비비상은 엄밀하지가 않아요. 산스크리트 영어는 그대로 네벌상이야. 네벌상. 결코 상은 아닌.
그런데 노후 비상이야. 비상도 아닌. 여기에 노후가 네버가 돼야 돼요. 네버상, 네버 비상이 돼야 돼. 결코 상도 아니고 노후가 아니라 비상도 더 없어진, 결코 비상도 아닌. 이게 뽀따빠따 경에 아까 고유의 상, 비상비비상이라는 게 하나의 상이에요. 싹가상이 편재에 가는 거, 편재에서 구경에까지 이르는 게 뭐지? 구경에 이르면 원리스예요. 자기 외엔 아무도 없어. 전체가 됐어. 그게 네벌상, 네버비상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뽀따빠따경에서 그것도 거기서 미세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다 하셨어요. 하나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는 용어상으로는 네벌상, 네벌비상은 구경에 이르는 경지고, 거기서 해탈하려면 해탈은 니르바나상, 니르바나비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채택해야 돼요. 이게 단어 장난이 아니라, 지금 단어로 장난친 게 아니라 원문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원문의 뜻이 전체를 편제해서 구경의 경지에 이르는 게 분명히 네벌상, 네벌비상이거든. 근데 거기서 해탈이다 하면 얘기는 괜찮은데 부처님께서 해탈이 아니다. 거기서 의도하지 않으라 미세 의도가 소멸해 해탈이다 하셨으니까 네벌상, 네벌비상이 원리스고 구경의 경지고, 거기서 하나 더 간 건 니르바나. 거기서 하나 더 간 건 뭐냐라는 거 우리 자주 했었어요. 오다나 열반의 경이든지 여러 경에서 거기서 미세의도 소멸해서 해탈이다라는 건 부처님께서 여러 경 얘기하지 우리 했죠. 한 번만 더 하자 한다면 욕계색계 무색계가 아닌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이 아닌 것이, 중생들이 없는 것이 그러한 열반의 세계, 열반의 경,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세계, 욕계색계, 무색계를 초월하라고 또는 버리라고 설해질 수 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없다면 형성되어진 이 세계들, 욕계색계, 무색계를 버리라고 설해질 수 없다. 그러나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 세계는 욕계색계, 무색계와 같은 또 다른 무슨 이름이 붙은 세계냐? 그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빛도 어둠도 없다. 지수와 풍 없다. 태양, 달 없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 무색계도 없다. 다 없다. 근데 그런 세계가 있다? 그건 뭐지? 빛도 어둠도 없는데 반야 100%다? 외움경에서 반야 100%의 세계는 뭐지? 있긴 있으니까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멸로. 상수멸은 100% 행복이다 하셨으니까 100% 행복으로 100% 깨어 있으므로 100% 불멸로 그 무엇? 모두 행복하시고요. 물 난리 문제도 좀 큽니다. 모두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코로나 빨리 돼서 같이 뵙죠. 행복하십시오.